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인생의 드립 우리 생강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생강. 안녕하세요. 네. 생강차를 좋아하는 김 선생입니다. 네. 네, 이번 주까지 성대 개편 중인 아. 김프로입니다. 네. 생강 반응 괜찮았어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 안 해드렸는데 댓글 중에 그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김프로쇼 입문한 팬이에요. 저 생강 오빠 누구세요? 넘나 제 스타일이에요. 목소리부터 센스까지. 두근. 생강차 임팩트 진짜 대박이에요. 사랑해 김프로쇼. 라이언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님. 네. 네. 진저 오빠. 진저 김 선생. 진저 김. 자, 오늘의 빠따 사연이 들어왔는데 네. 요게 내용이 조금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요거는 저희한테 빠따를 보내실 게 아니라 이 무슨 방송사나 신문사로 제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네. 약간 그런 내용인데 일단 쳐드릴 건 쳐드리고 신고는 신고대로 갑시다. 네. 그 효과음 듣고 신고하러 가시겠다는 것 그쵸. 같으니까. 네. 네, 김 선생께서 오늘의 빠따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분노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큐! 백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봤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15년 근무를 해서 시야가 매우 좁고 전공 말고는 잘 몰랐습니다. 일단 사무실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결정하면 된다는 유통회사라는 그 회사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사흘간 교육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고가의 물건을 사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시작하고 보니 제가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 나왔듯 다른 사람들을 꿰어내는 전화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업무를 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회의 내용과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누구나 그거 불법 다단계야 라고 이해하고 수긍을 하는데 금액이나 사업자 등록 형태가 미묘하게 달라서 법적으로는 불법 다단계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월급도 못 받았는데 고용노동부에 가서 민원을 넣어도 그 인간들이 잘못은 했지만 법적 처벌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저보다 늦게 회사를 나온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부회장이 강의 도중 제가 환불받을 때 원래 금액의 1.5배를 보상해줬는데도 여기저기 민원을 넣는다고요. 우라가 치밀어 제가 개인 블로그에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니들이 줬다 하니 그 근거를 제시해라 는 글을 게재했더니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직원들을 시켜 협박 문자로 공격하길래 저도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두 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거지 같은 형사한테 걸려서 피의자라고 험한 취급받고 개고생만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연락을 안 합니다. 대부분 30대 중반 이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나 명예퇴직을 했지만 아직 일이 필요한 중장년층이 대부분입니다. 그 절박함을 치사하게 이용하는 거죠. 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하니 데모 촘촘하게 박은 초울트라 강력 빠따 100만 대 같은 5대 날려주세요. 먼저 주범들에게 그리고 협력한 종범들에게도 무식하게 속아 넘어간 저에게는 못 빼고 살짝 한대. 네. 네. 이거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진짜로 이게 참 무슨 일입니까? 이런 거 한번 겪으면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어져서 그럼요. 다른 일을 할 때도 되게 문제가 심해요. 네. 그리고 송사까지 겪으셨으니까 네. 소송 되게 지저분하고 진짜 기분 안 좋거든요. 이 회사 이름을 공개를 차라리 해주시면 저희가 이 회사니까 앞으로 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저희를 고소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 회사는 정말 너무 좋은 회사라 저희 같은 일반 청취자들이 가기에는 너무 좋은 회사다. 그러니까 다른 좋은 분들이 가시도록 놔둬라. 그렇게 말하면 그렇지. 칭송. 네? 그럼 미묘하게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애매한. 그렇지. 이게 백수거나 경력 단절 여성이거나 뭐 또 이렇게 중장년. 네. 명예퇴직 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만 또 상대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절박함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꼭 이렇게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네. 비정상적인 일을 시키면서 네. 이렇게 해요. 참 못됐어. 사기를 당한 사람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욕심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당한 거라고. 근데 맘먹고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우리 다 당해요, 그냥. 당하죠. 네. 당하죠. 그게 우리가 뭐 욕심이 많거나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당하려면 당하는 거거든요. 사기는 절박한 사람이 당하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위로가 될 만한 빠따를 쳐야 되는데 대못 박은 빠따로 이렇게 때려버리면 우리가 사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얘들 우리가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 저희가 오늘의 빠따지 오늘의 살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 누구를 담가줄까?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럴 수는 없기에. 네. 근데 진짜 이분이 막 답답하고 막 막 우라가 치미는 심정이 네. 느껴지거든요. 마음은 네. 진짜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은 따끔하게 한번 혼을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시골에서 잘못한 사람 뭐 했는지 아세요? 멍석말이란 게 있습니다. 목석말이요. 네. 아, 두들겨주죠. 멍석으로 두들두들 만 다음에 동네 사람이 나가지고 다 두들겨 패는. 그렇지. 멍석말이. 네네네. 맞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때렸는지 몰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 법적으로. 누가 때렸는지 알아야 하지. CCTV만 없으면 돼. 그렇죠. 그렇지. 현대판 멍석말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네. 다단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뭡니까? 옥장판 아닙니까? 옥장판. 옥장판. 옥장판 말이. 옥장판으로 네, 말아. 옥장판 말이. 옥장판으로 두들두들 말은 다음에 이분은 횟수로 하지 않고 음. 저희가 딱 10초만 10초 동안. 딱 10초만 음. 불특정 다수 다 오셔서 네. 10초만 두들겨 패주고 그럼 해보죠. 여러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또 도구도 괜찮아. 여러분, 청취자, 우리 가족분들 다 하나씩 드세요. 그렇지. 누군지 모르는데. 네.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씩 드세요. 네, 하나씩 네. 들고 두들겨 줍시다. 자, 네. 특별히 이제 옥장판이니까 이 옥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말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 또 아프니까. 이게 맞으면 나중에 부항 뜬 것 같을 거 몸이? 그래. 옥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정도는 해줘야 맞아요. 그렇게 되지. 정신 차리십시오. 네. 사람이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김프로쇼 가족 여러분, 다 하나씩 드세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다 같이 들어주시고. 옥장판부터 말고요. 자, 자, 배 감독 CCTV 때. 이제 돌려놨어. 네, 네. 잘했어요. 시작. 네. 죽었을 수도 있겠다. 법적으로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네.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도 법적으로는 불법 다단 게 아니라고 한다니까. 네, 우리도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상담해드린 지윤 아빠님께서 그 답을 보내주셨어요. 네. 7월 초에 보내가지고 소개가 안 되나 했는데 상담이 소개돼서 깜짝 놀라셨다고. 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상담을 해주기 곤란하시다고 하셨는데 최 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프로 배감독 김 선생의 좋은 말씀에 더 이상은 상담이 필요 없고 고민도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하찮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배감독의 낄낄빠빠 딱 맞는다는 생각 들었고 네. 최 원장님 말씀처럼 경청과 반영을 하고 찌그러져야 할 땐 찌그러져 있을 줄도 아는 남편 아빠가 되도록 더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좋은 아버지네요. 심지어 아이디도 지윤 아빠입니다. 네. 지윤 씨가 대학교에 들어간 그 따님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야. 자, 아이디 바꾸세요,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돼. 따님이 부담스럽답니다. 그렇죠. 네. 네, 지윤이가 바꾸랍니다. 네. 낄끼빠빠. 네. 낄낄빠빠로 하시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낄낄빠빠 딱인 것 같습니다. 네. 파파의 의미도 있잖아. 그러네. 깨게 파파. 네, 네. 좋습니다. 자, 김프로쇼 개편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문 디자인, 시그널, 이런 거 같은 기부 많이 해주시면, 재능을 좀 투척해주세요. 그럼 같이 만들어가는 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네. 출판사 넥서스에서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골프하고 e스포츠 시리즈 지금 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jk@김프로쇼.com으로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원하시는 만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퍼펙트 데이, 베니cio 델 토로, 팀 로빈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휴먼 드라마니까 9월 18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용산 CGV에서 시사회가 있는데 저희가 15커플 30장 보내드리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저수지 게임 개봉했는데 많이 봐주세요. 네, 엔처관람도 해주시고 네. 뜻있는 영화니까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준우 기자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공범자들 흥행에 굉장히 큰 역할을 김프로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 게임도 알아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반이 수줍어가지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네. 이 정도 표현하면 제가 볼 땐 최고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지금 결혼해달라고 청원 수준이야. 그 정도 했으면. 그걸 손편지로 써서 남긴 느낌이죠. 네. 네.
자, 청읍회 신청 받고 있는데 많이 신청해 주세요. 2535, 3545 이렇게 저희가 나눠가지고 나이대별로. 하여튼 그럴 수도 있네. 2535, 이쪽에도 가고 3545면 저쪽에도 가고. 35세를 위한 어떤 저희가 여성분들에게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35세 여성분들은 둘 다 하실 수 있는. 그래요. 남자는 안 돼요. 남자는 남자분은 골라. 하나만 둘 중에 해. 하나만. 남자 골라. 네. 그럼. 그리고 여성분은 양쪽 다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코너 폭탄은 계속됩니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명동과 동대문 CGV 예매 인증해주신 드림스님 축하드립니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마이범 체크. 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체크해서 보완해주는 똑똑한 재무 설계. 내가 가입한 보험 제대로 가입됐는지 과하거나 부족한 것 없는지 생애 주기를 점검하여 재무 관리를 해주는 똑똑한 재무 설계 보험 설계 서비스입니다. 뜻있는 팟캐스트들 오랫동안 후원해주셨던 좋은 기업이니만큼 믿고 맡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최희연 과장님과 함께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국의 길에 최고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설의 팟캐스트 김프로쇼 나가신다. 길을 비키고 머리를 조아리고 만세를 외치고 풍악을 울려 어깨춤을 추고 콧노래를 부르며 구독하고 다운로드하고 하트 누르고 길을 쫓고 세우고 정지하여라. 저는 호야 PD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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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제 사연 모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jk@김프로쇼.com. 저희가 ASA 드린 마음이 큰데 네. 후속 사연도 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별 효과가 없었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셨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군요. 시즌 1 때는 AS 사연이 많이 왔었거든요. 보내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고민을 보내주신 분은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죠? 40대 후반, 50대를 이제 목전에 두고 계신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사연은 여자분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름 작가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성 떨어지는 프리랜서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 같기도 하고 저는 아직도 여전히 인간관계 문제로 긴장하고 속상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제 고민은 다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해야 하나, 기다릴까, 포기할까입니다. 37살에 남편과 헤어진 지 12년째입니다. 같이 사는 아들과 딸이 커가니 슬슬 무서워지는 것이 독립하면 나 혼자 남게 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꾸미고 나가서 남자 앞에서 이쁜 척 하기도 귀찮고 지금은 내가 하고픈 대로 사는데 남자 비위를 맞추는 게 힘들 것 같고 하지만 혼자 있자니 외롭고 더 이상 늙기 전에 남자를 만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남자를 만나면 사춘기 딸이 잘못될까 걱정이고 나는 성격이 너무 폐쇄적이라 또 실패할지도 모르고 여러 생각이 듭니다. 전 남편이 주식에 빠져 빚더미에 앉지만 않았어도 또 거짓말로 그 모든 일을 저에게 속이지만 않았어도 또 저에게 칼을 들고 덤비지만 않았어도 저는 그냥 살았을 텐데 도무지 적극적이지 못한 제 성격에 지금 새로운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가난한 제 형편도 저를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매일 나가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밥 해주고 그러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유치원 선생님인데 하루 종일 억지로 학부모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활발한 척을 하고 오면 목도 아프고 집에서는 그냥 누워 인터넷만 보고 싶어요. 운동을 해야겠다 다짐을 한 적도 있고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 가서 채팅이라도 할까 어디 뭘 배우러 갈까 많은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그냥 집에서 인터넷만 들여다보죠. 의사는 제가 우울증이라며 약을 처방해줘서 1년 정도 복용하고 있어요. 요즘 좋은 것 같다며 점차 약을 반으로 줄이고 또 아예 끊는 쪽으로 나아가자 하시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고 정직했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어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이런 네.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이 쉽지가 않군요. 어떻습니까?
뭐가요? 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쫙 풀지를 못할까? 자괴감이 들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37세 그 전이죠. 그 전에 남편이 주식에다가 거짓말에다가 칼까지 들이대는 경험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37세에 헤어지고. 헤어진 거잖아요. 네. 그 37세까지의 인생이 참 어려웠겠다. 근데 그 이후로도 아이들 보면서 참고 견디긴 하지만은 그 인생도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그 남편이 뭐만 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이렇게 회화를 참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남편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은 큰 복이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만약에. 이거 그럴 수도 있죠는 배 감독 정신. 그럼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사춘기 딸이 남자를 만나면 삐뚤질까봐 걱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지금은 싱글이신 거니까 그리고 또 12년이나 지났으니까 사실 만나셔도 뭐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이게 또 엄마를 바라보는 딸 입장에서는 또 감수성이 한참 예민할 때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렇죠. 싫어하죠. 아니, 네.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난다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참 시간대가 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기 전에 연애를 하거나 네. 사춘기가 지나서도 나이가 젊어서 연애를 하거나 그런데 네. 가장 이건 이제 좀 연애를 해볼까 하는 나이인데 아이가 사춘기야. 이건 정말 어렵겠구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막막하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사춘기 딸아이가 지금 12년 전에 남편과 헤어졌으니 이 아이가 굉장히 어릴 때일 거 아니에요. 네. 뭐 한두 5세 살. 미만. 그러니 아빠에 대한 어떤 기억도 없으니 그게 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안 좋은 모습을 보거나 했다면 엄마를 뭐 이해하거나 뭐 아니면 엄마가 우리 때문에 힘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일 텐데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건 본 기억이 별로 없을 테고. 또 아빠는 지금 보니까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빠는 교류가 아빠대로. 있는지 이거는 네. 잘 나와 있지가 않네요. 딸아이가 아빠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다면 더더욱 그럴 수 어렵겠죠. 있겠다.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뭐 대부분 다 엄마랑 더 친하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이가 친하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이 하루하루가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일도 그렇고 처해져 있는 관계들도 그렇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려고 하시고 노력하시고 본인이 맡고 있는 책임을 다하려고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당신 고생 많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잘하고 있다라는 일상적인 아주 작은 위로라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별로 없어 보여요. 네, 그게 좀 이분의 인생을 좀 더 팍팍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것의 원인을 아마 스스로도 첫 번째 적어주셨는데 사회성 떨어지는 우리가 앞선 사연에서도 아주 많이 느끼시는 것처럼 보이고 네. 지금도 사귈 수도 있고 안 사귈 수도 있죠. 근데 나서질 않아. 혼자 생각이 막 여러 가지 겹치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데 어느 한 생각에도 무게를 실어주지 않아. 이게 이분의 사회성 떨어지는 어떤 특성의 배경 요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상담을 했던 것처럼 이분은 억지로라도 학부모 앞에서 활발하게 막 하시는 분이라서 그게 이제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기가 좀 천성적으로 불편하다. 뭐 이런 거를 좀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사회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어쩌면 에너지가 안 간다 그쪽으로. 너무 지쳐서 하루하루 지쳐서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하기 싫은데 그 에너지를 일단 다 쏟아버렸고 나머지 시간에 지친다. 네, 이게 여기 더 또 큰 것 적었는데 같아요. 남자 앞에서 네. 이쁜 척하기 귀찮다. 네, 네, 네. 그냥 싫은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까지.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쁜 척을 해야만 사랑받느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본인이 노력으로 꼭 이걸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그렇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았고 최선을 다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게 스스로 그렇게 옥죄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뭐 더 늦기 전에 연애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나라고 이제 묻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쁜 척 하기도 귀찮고 그럼 안 그래도 되는 사람. 요즘은 지금 집에 나 혼자 있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남자 비율을 맞추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안 맞춰도 되는 사람. 혼자 있자니 외롭고
자기도 혼자 있자니 외로워서 그냥 비위 맞추지 말고 짓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막 얽매여서 뭔가를 막 시간을 보내고 책임을 막 묻게 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연애를 가볍게 시작하셔도 상관없다.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관계를 어렵게 만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네 나이에 그냥 남자 사람 친구 만나려고만 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 그 방송 오빠 생각 지난번 보니까 중2도 듣던데 조금 발언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미성년자는 다 나가주세요. 자, 노래를 더 들어 이러면. 이러면 큰일 난다. 이거 더 듣는다. 이거. 성적인 생각도 있는 거예요. 네. 단순히 이거를 그냥 그 외로우니까 그저 나와 대화 노닥거릴 옆에 있는 반려자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고민하진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라도 들어가서 해볼까 뭐 이러시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무 문제 없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만나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일상을 건강하게 해줄 수도 있다. 이 발언 수위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던져볼게요. 운동을 할까?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사람 만나볼까? 그러면 요가를 하시라, 요가. 그래서 요가 강사랑 커피도 마시시고, 예. 요가 강사는 아, 대부분 주로 여잔데. 남자 있단 말이야. 남자 요가 강사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그렇구나. 우리 동네에만 있나? 그 동네 어딥니까? 일산? 그러니까 연애를 해야 되겠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가시면, 아, 그럼 내가 사회성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네. 그러면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나를 좀 꾸며가지고 잘 보여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부담이 쌓이면서 막 어려우신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남자들이 많이 있는, 싱글들이 많이 있는 이런데 그냥 이렇게 쓱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연세가 이제 거의 50대가 다 됐고. 네. 연세라고 하면 안 돼. 어떻게 시작을. 그래요, 올해 춘추가. 그런데다가 시간이 많이 없으세요, 이분이. 네. 주중에는 계속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말밖에 없는데, 아. 주말밖에 없는데 그 정도 연령대가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 이제 사춘기고 하면 물론 뭐 이제 학원도 가고 하겠지만 그리고 또 큰 문제가 내가 그러고 돌아다니기 금전적으로도 이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까지 또 하시니까 더 지치는 거지. 여러 가지로 지금 내 삶이 되게 팍팍하고 힘들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이분 스스로에게서 잘 없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막 연애하세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막 던진 것 같지만 요가가 아니 저도 허리 아플 때 요가를 했거든요. 요가가 막 운동을 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냥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말고요. 애들 하는 거 말고 아시탄가 요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좀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함으로써 시간을 보내면서 몸에서 땀이 나면서 평온함을 느끼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취미 이상의 뭐 어떤 루틴이 되더라고요. 시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진중하네 아주. 그러니까 그러다가 요가 강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물 흐르듯이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열반이 위아래로 터지는구나. 니르바나라고 하죠. 네. 자기를 아끼는 나한테 되게 중요한 시간을 그냥 딱 만들어서 그걸 그냥 즐기기 시작하시면 뭐가 이렇게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그건 네. 제가 보기에는 것 같네요. 성적인 욕구도 있기 때문에 네, 네. 몸으로 푸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네, 네, 네. 그 부분은 정말 좋은 그쵸.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누워서 난 인터넷만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분출을 확실히. 하는 게 그렇다고 또 격한 운동하라 그러면은 또 잘 못하는데 요가는 지금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이 돼요. 역시 준이야. 나는 이게 좋다라는 감각을 일깨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인터넷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여러 생각 많으니까 시간을 그냥 때우는 가장 쉬운 게 인터넷 서핑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나를 위한 노력을 들여서 MP3 음악을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1시간 걷는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만 듣는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내가 이걸 들으면 감정이 좋구나. 웃음이 나는구나. 즐겁구나. 이게 그냥 뭐 인터넷에 떨어지는 뭐 재밌는 유머 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게 나한테 역시 지금도 좋구나. 이런 감각을 조금씩 일깨우는 게 취미로 작동을 하는 게 어떨까. 이분에게는 제일 많이 필요해 보이는 게 일상의 공감과 위로의 경험인 것 같거든요. 네. 매일매일. 그러면
외부에서 그걸 느낄 수도 있지만 네. 내가 나 스스로 감정적으로 난 이런 부분에서 충족감을 느낀다라는 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런 방법도 좋고 애완견이나 반려동물을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신체적인 부분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하나는 그게 충족되진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내가 마음을 쏟고 서로 외환견 신체적인 거 많이 써요. 똥 치워야지. 그렇지, 똥 아니 치워. 그것도 있지만 서로 안기고 오케이. 네. 또 산책이라도 시키면 돌아다녀야 되고 그쵸.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신체적인 거 많이 써요. 그렇다면 좋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눈을 마주치고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얻는 위로도 크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은 사춘기 시절이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될 거라고요. 애들은 자기 인생들이 벅차가지고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한다면 이게 완전 금상첨화일 것 같고 네. 어쩌면 근데 또 예민한 딸이 나나 얘나 먹는 게 스팸 똑같아? 막 이렇게 이럴 수도 있잖아. 뭐 학원 끝나고 왔더니 엄마가 공원에 가 있대.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쩌면 그런 식으로 어떤 근데 그거는 뭐 엄마가 다른 남성을 만나가지고 그것보단- 상처받는 거는 그치, 훨씬 수만 낫고 배는 그치.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 집이 활기가 확 돌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맞네요. 감정을 쓰는 거니까. 네. 뭐 엄마는 인생 없어? 뭐 이러면서 싸워도 네.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서 아이팟 볼륨 촥 높이고 못 들은 척하고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러 갔다가 요가하고 뭐 이런. 예. 뭐가 됐든 일상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하나 있으면 네, 네. 좋겠는데 그게 무생물이 아니고 생물인 반려동물이면은 좋을 수도 있겠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네. 그래서 본인이 조금씩 자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재가 되는 것들 주변에 조금씩 하다 보면, 아, 내가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울증 약을 한 1년 정도 이제 복용을 하다가 반으로 줄이고 이제 끊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데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의사라서 좀 네. 독특하게 들어오는데 이 심리는 뭘까? 저도 조금 의아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이 의지의 대상이 좀 되지 않나? 네. 그래서 그것마저 없으면 나는 뭘 가지고 같이 기대서 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나름 이게 힘들어서 의지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이거 버리고서 뭐 어떻게 혼자서 다른 걸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의 심정이 아닌가 싶었었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지는 않습니까? 약을 끊자 그러면 좋아하나요 더? 좋아하는 쪽이 좀 더 많죠. 아, 이제는 나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약이 충분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줄여줘요.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더 약을 끊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 약을 장기 복용을 하게 돼도 괜찮나요? 우울증 약은 사실 평생 먹기도 해요. 아, 그래요. 이게 빈자리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울증의 스펙트럼이 좀 길어서 네.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사실 평생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으로 채우거나 아니면 약으로 안 채워도 빈자리대로 그냥 살거나 적응해서 빈자리라는 게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정확하게 이제 그냥 이해가 제가 안 쓴 되실 수 있어요. 표현인데요. 네. 공허해요. 어. 그리고 우울해요. 어. 근데 그래도 그냥 지낼 수는 있잖아요. 네. 인지한 채로. 근데 그거를 약으로 이렇게 채워서 약간 조정을 할 거냐? 약을 먹으면 그러면 우울하거나 공허하거나 그런 기분이 실제로 없어지나요? 좀 주는데 어. 갑자기 또 의학 얘기를 어쨌든 조금 더 얘기하면 항우울제는 결코 기분을 올려주는 약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얘기할 때 항우울제는 중심을 잡아주는 약이다. 배로 제가 비유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가벼운 배는 물결에 흔들리지 않느냐. 근데 큰 배는 잘 안 흔들리지 않느냐. 이게 우리 몸의 세로토닌이라는 특성이 그런데 좀 부족해서 당신이 자꾸 생활에 흔들리는 거다. 이거를 좀 무게를 잡아서 덜 흔들리게 하는데 덜 흔들리게 하는 것의 단점은 기분이 아주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이 꼭 항상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덜 흔들리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는 더 좋아지고 싶은데요. 그건 약이 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분한테 우리가 조언을 하는 거는 그 부분을 조언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지만 그게 기분을 막 좋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본인이 노력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방법이 이제 뭐 요가가 될 수도 있고 애완견을 키우는 걸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본인이 뭔가 업시킬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사실 조언하기는 쉬워요. 열심히 네. 사세요. 뭐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행복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하면 약간 전문가다워 네. 보이는 것일 뿐이지. 어. 사실 그것도 어려운 얘기긴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이분한테 조언할 수 있는데 적어주신 것에 그렇게 썼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다. 정직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네. 그럼 일단은 칭찬해야죠. 야, 이게 아무나 갖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칭찬을 3개를 플러스 해주는데 단 부족한 게 있다. 즐기지 않았다. 이렇게 네. 말하거든요. 당신은 즐겨야 된다. 네. 어떻게 즐기느냐? 당신의 본능에 조금 더 솔직해져라. 네. 본능을 꼭 성취하라는 게 아니라 음. 본능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죠. 지금처럼 나 외로워. 나는 어떻게 살지? 딸한테도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엄마는 왜 뭐 우리들 보면서 혼자 살아야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만 해도 네. 당장 상대가 안 생겨도 그 말해서 조금 해소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본능에 조금 더 충실하게 표현을 할 때 본능을 표현하는 것부터 벌써 본인이 이렇게 가려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을까? 내가 또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다가 장가지를 치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생각 떠오르는 거 있으면 일단 드러내라. 네. 여과 없이 어. 무질서하게. 음. 그 부분을 연습을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장소가 상담이에요. 아. 그래서 상담 때 이제 그거를 많이 하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고 풀거든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회성 없다라는 표현과 약간 흡사한 표현이 내용에선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짐작하기에는 고지식한 것 같아요.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이 사람이 스스로를 열지 못하는 요소들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차오를 대로 차오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자기를 컨트롤하기에는 욕구가 이 정도로는 이제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 그렇다면 기다릴 수는 없다. 이제는 뭔가 정말 드러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장치가 마련은 돼야 된다. 네. 네. 걱정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걸 하셔도 될 자격이 충분한 것 같고 일단 딸이 그건 딸이 엇나가는 거지 엄마 때문은 아닐 겁니다. 만약에 사춘기를 지나면서 딸이 뭔가 엄마랑 막 싸우게 되고 막 모질게 말한다면 그 딸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엄마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일어났다고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글쎄, 자꾸 딸은 뭐 자기한테. 이제 더 이상 엄마 영향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춘기만 됐으면 벌써 뭐 친구들, 선생님들 네. 다른 영향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 때문에 뭐 어떻게 좌지우될 거에 너무 생각하지는 마시고 음. 제가 조금 더 생각하는 거는 너무 직장에서 힘들어. 그렇죠. 뭐 거기서 밝게 지내고 온갖 쇼 다 보여서 집에선 여력이 없어. 네. 그러면 제가 말할 때 그냥 직장에서 약간 어둡게 지내시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남겨야지 그걸 주말에 딴 걸 발휘하겠다든지 저녁에 가면 뭘 하겠다든지 이러는데 네. 에너지 쓰면 지쳐서 정말 저녁에는 아무도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태로 몸을 만들어 놓으면 발전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직장에서 좀 덜 인정해도 좋으니까 이젠 당신 인생이 더 중요한데 거기서 뭐 밥은 주지만 네. 경제적인 건 주지만 그 이상은 안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당히 거기서 자기 너무 이렇게 밝게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 드리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팁이 오늘 10개가 나왔는데요. 일단 직장에서 너무 밝게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마시고 그리고 집에 와서 여러 가지로 표출하시고 네. 그것도 따님과 이야기하다가 싸우셔도 된다. 네.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해소가 상당 부분 되니까. 그리고 본인이 감정에 좀 충실하게 본인이 원하시는 거를 좀 해보시라. 네. 그리고 특히나 몸을 써서 하는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해가지고 좀 해보시면 지금보다는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힘들 때 좀 무례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면 그래야지 또 이러고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좀 만들어줘야 돼. 최선을 다했고 솔직했고 나는 근데 남편이랑 일이 지금 보통 일을 겪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 유치원에 같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제일 힘들어요.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이. 근데 딴 애들이 훨씬 더 짜증을 많이 내. 회사에서. 아마 그럴 거야. 본인은 근데 최고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셔야 된다. 대충 하셔라. 만약에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하면 맞춰줘요. 화내고, 가만히 있고, 우울하게 있는데,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표정이 그래요? 했을 때, 내가 왜 힘든지 얘기해줄게. 라고 해서 이 사연을 읽어보시라. 그러면 애들이 맞춰줄 거야. 그럼 거기서 어떤 케어받는 느낌을 확인할 수도 있다. 아, 무례해져도 나를 진짜 생각해주는 사람은 나를 걱정해주고 잘 맞춰주는구나. 또 그런 걸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조심해가지고 또 어떻게 억울해질까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다. 네. 조금 자유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 나누시는 동안에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저분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으로 한다는 거는 참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선 일상생활의 하루하루에 정말 단 한 번이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오늘 고생 많았지, 수고 많았어, 이런 얘기가 되게 절실할 것 같아요. 네. 당장 보면 사춘기 저번에 애들 둘이가 있는데 경제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아이들이 곧 대학교에 진학한다, 쟤네들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유치원 다니면서 내가 버는 거 가지고 한계가 뻔한데 이 생각이 또 하루 종일 짓누를 거란 말이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참 뭐라고 말씀을 이러니 저러니 해보세요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제가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막 그러네요.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왜 사람들이 김프로를 좋아할까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좋아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럴 줄 알았지만 조금 늦은 감이 그래도 있지만. 언제 도달할지는 몰랐는데 이런 분들이 저희 방송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함께 있는, 물론 그런 것들을 그럼 공중파 라디오에서도 받을 텐데 물론 받겠죠. 하지만 조금 다르죠. 훨씬 정감이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심지어는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들이 본인한테 채워지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외로움이 문제예요. 지금도 자식들이 떠날까봐 혼자 남을까봐에 대한 이 외로움의 문제가 큰데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물론 해결은 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다 결국은 혼자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누구한테는 굉장히 무겁고 누구한테는 그냥 인간이 그러지 하면서 가볍게 터는데 가볍게 터는 사람은 사실은 주변에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교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더 외로움을 더 절실히 느낄 수가 있어서 아마 그 기회가 조금 물꼬가 터져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특성들이 생기면 본인도 그냥 느긋하게 그래, 사람은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다. 선물도 주고 뭐 한다는 최 선생님 말 듣고 약간 그냥 생각이 이렇게 연결된 건데 선물 무슨 선물 하다가 하얀 언더 펜션 숙박권 이런 거 생각하다가 우리가 제주도 공개 방송을 갔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실 제때 엄청 바빴거든요. 돈도 쪼들리고 막 내가 저길 갈 때야? 라는 생각을 했다가 근데 막상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김쌤도 그렇고 김프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항 딱 내리자마자 각자 스케줄 바빠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제주도에 있던 시간이 22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1박 2일이었는데 22시간 있다가 각자 스케줄 때문에 공항에서 바로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조금 무리를 했더니 오히려 안 피곤하고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그런 식의 시간을 한번 무리를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그냥 모르겠고 밥 알아서 먹어 하고 하루 정도, 주말에 하루 정도를 그냥 한번 써보시라. 그럼 분명히 에너지가 보상이 된다. 근데 그게 겁이 나긴 하잖아요, 우리가 모두. 우리가 지금 이럴 땐가? 내가 지금 이럴 때야? 이런 여유가 없잖아. 그 여유가 있더라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다 보면 이게 계속 결과가 안 나는데 조금은 자기를 위해서 좀 무리를 해보라. 자, 아무튼 이분은 오랫동안 약 처방도 받으셨고 네. 그 고민의 정도나 깊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으셨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글로 풀어주신 거 말고도 고민의 내용이 더 있으시면 다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또 에이스 해드릴 테니까 힘내시고 그럴만한 자격이 충분히 되시니까요. 하여튼 김프로쇼 계속 들으시면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그냥 우린 매일매일 밤 12시에 업데이트 잘 해드리면 된다. 네. 그렇지. 야, 거의 편집의 노예로 제가 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사연 많이 주십시오. jk@김프로쇼.com으로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가가 짱이야.
결과를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